전 시간에 저희는 그 상속이라고 하는 개념 정리를 해드렸고요. 상속은 is A 관계가 성립하는 객체들을 구현하는 그런 방식인데 주된 목적은 뭐냐면 부모 클래스에서 미리 구현되어 있는 그런 기능들, 메서드들과 여러 가지 속성들을 물려받아서 그대로 재사용을 하려고 하는 게 목적 중에 하나고요. 또 한 가지 목적은 대부분의 기능들은 전부 다 물려받되, 부모로부터 물려받되, 일부분만 뭐 내가 원하는 대로 재정의를 해서 새롭게 사용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속성과 기능들을 물려받고 내가 그거를 조금 더 확장하거나 변경해서 코드를 작성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객체지향 개념이 바로 상속이에요. 상속.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개념들이 뭐 슈퍼 클래스, 서브 클래스, 페어런트 클래스, 차일드 클래스 이런 개념들이 나오게 되고요. 파이썬에서는 부모 클래스를 상속받는 클래스를 정의할 때에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클래스 그리고 스튜던트 그 다음에 부모 클래스 이름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가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이었었고 질문 뭐 혹시 있으세요? 질문 없으시면 이번 시간에는요. 상속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method override. 사실은 상속을 하는 목적이 바로 이거죠. 실제로 진짜로 상속을 하는 목적은 우리가 부모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그 안에 있는 거를 그대로 사용만 할 거면 굳이 상속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부모 클래스 그대로 이용하면 돼. 그렇다고 또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대부분은 다 그대로 사용을 하되 그 중에 한두 가지만 내가 필요한 것만 어떻게 하겠다? 확장하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럴 때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 중에서 내가 재정의하고 싶은 그런 것을 메서드 오버라이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게 되죠. 메서드 오버라이드를 정의를 하자면 부모 클래스, 상위 클래스의 메서드를 하위 클래스, 자식 클래스에서 재정의하는 것을 메서드 오버라이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내가 바꾸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메서드 오버라이드를 하실 때는 메서드의 이름을 변경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같은 이름이어야 돼요. 메서드 이름은 동일하게 사용을 하되 그 기능을 바꿔버리는 게 메서드 오버라이드예요. 근데 하위 클래스에서 오버라이드라고만 할게요. 오버라이드가 된 상위 클래스의 메서드를 명시적으로 호출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식 클래스에서 부모 클래스가 하던 일을 그대로 한 다음에 내가 조금 더 거기다가 조금만 더 기능을 더 붙이고 싶은 거예요. 완전히 코드를 새로 작성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모 클래스가 하는 일은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자식 클래스에서만 추가적으로 뭔가 조금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코드를 그대로 부모 클래스가 하던 코드를 그대로 복붙을 하는 게 아니라 부모 클래스의 코드를 호출만 해버리면 되겠죠. 그런 경우에
상위 클래스의 메서드를 명시적으로 호출해야 되는 경우가 필요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사용하냐 하면 슈퍼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을 해요. 슈퍼라고 하신 다음에 메서드 이름을 사용을 해요. 그리고 아규먼트들을 전달을 하시면 돼요. 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을 하면 돼요. 자, 이게 무엇인지 한번 실제로 코드를 만들어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메서드 오버라이드 우리가 이미 공부한 내용입니다. 알고 있는 개념이에요. 상위 클래스에 있는 메서드를 하위 클래스에서, 부모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자식 클래스에서 재정의하는 것을 메서드 오버라이드. 하위 클래스에서, 자식 클래스에서 부모 클래스의 메서드를 상위 클래스에서 메서드를 사용하고 싶으면 슈퍼점을 사용하시면 된다. 이게 중요해요. 슈퍼점. 자, 그러면 이런 거를 해보도록 할게요. 회사원은 business person. 회사원은 is a person. 사람이다. 자, 이런 관계의 클래스를 만들어 볼게요. 자, 우리는 이미 person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person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우리가 확장해서 business person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클래스를 설계를 할 거죠. 무슨 클래스를 설계를 할 거냐면 business person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설계를 할 거예요. 누구를 상속받을 거냐? person을 상속받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business person은 person을 상속받는 클래스다.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 첫 번째 우리는 init 메서드부터 오버라이드를 해볼게요. f underscore init self. 자, 부모가 뭘 가지고 있어요? name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죠. 자, 이것도 뭐냐면 오버라이드예요. person이 init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를 아래쪽에서 재정의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person, 부모가 가지고 있는 부모 클래스 person의 init 메서드를 오버라이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쓸까요? 부모 클래스 person의 init 메서드를 오버라이드 한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파라미터를 하나를 더 선언할게요. 컴퍼니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하나 더 선언을 할게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원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객체를 생성을 하려면 우선 회사원도 사람이니까 사람을 생성하기 위해서 이름을 제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름 이외에 회사원만이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속성, 컴퍼니라고 하는 속성도 제공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로 지금 init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만든 거예요. 자, 여기에서 첫 번째로 무엇을 할 거냐면 부모 클래스인 person의 init 메서드를 호출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자, 부모 클래스의 메서드 호출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한다? 파이썬에서는 슈퍼. 그러면 뭘 할 수가 있다? underscore init underscore를 호출할 수가 있다. 자, 여기에다 뭘 넘기면 될까요? 이름을 넘기시면 돼요. 이게 부모 클래스의 메서드를 명시적으로 호출하는 거예요. 아래쪽에서 설명한 거죠. 이렇게 같은 이름으로
같은 이름의 메서드를 만들어주는 게 그게 메서드 오버라이드고요. 상위 클래스의 메서드를 하위 클래스에서 같은 이름으로 재정의하는 것. 같은 이름으로 재정의하는 것. 이게 오버라이드라고 부르는 거고요. 만약에 이 안에서 오버라이드 하는 메서드 안에서 부모 클래스의 메서드를 부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슈퍼라고 먼저 쓰고 참조 연산자 점을 하고 중요한 건 여기 괄호가 있어요. 괄호가 있습니다. 슈퍼 괄호. 그러니까 일종의 함수예요. 함수. 슈퍼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점 찍고서 메서드 호출한다. 이닛이라고 하는 메서드 호출한다. 그럼 펄스는 이닛이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네임만 전달하면 되기 때문에 전달받은 네임을 그대로 넘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컴퍼니는 회사 이름은 사람이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여기에서 self company 이렇게 하고 여기서 요거는 부모 클래스는 가지고 있지 않고 자식 클래스만 가지고 있는 특성인 거죠. 그러니까 네임이라고 하는 그림으로 그리면서 해볼까요? 우리가 이거를 부모 클래스가 있어요. 펄슨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펄슨이라고 하는 클래스는요. 속성과 메서드를 구별을 해보면 네. 속성은 네임이라고 하는 속성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이름. 그 다음에 메서드는 init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 이렇게 만들었죠. 그 다음에 say hello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게 펄슨이에요. 펄슨. 여기는 클래스 이름이고요. 클래스 이름,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어트리뷰트,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우리는 얘를 상속받아서 무엇을 만들겠다라고 한 거냐면 비즈니스 퍼슨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겠다고 한 거예요. 비즈니스 퍼슨, 회사원 이거를 만들겠다고 한 거예요. 비즈니스 퍼슨도 퍼슨이기 때문에 이름을 가져야 되는 거는 당연해요. 당연하고 이름 이외에 회사원이니까 그 회사 어느 회사를 다니느냐라고 하는 정보가 있겠죠. 컴퍼니라고 하는 속성을 추가로 하나를 더 선언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비즈니스 퍼슨을 초기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값과 어떤 값을 둘 다 초기화를 해줘야 될까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네임도 초기화를 해줘야 되는 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컴퍼니도 초기화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부모의 네임을 초기화하겠다. 그 다음에 얘는 나만 가지고 있는 속성으로 초기화하겠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려면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부모 클래스의 메서드를 명시적으로 호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부모 클래스의 메서드를 명시적으로 호출하려면 슈퍼 점을 사용하시고 그 다음 메서드 이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펄슨 클래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펄슨 클래스가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펄슨 클래스의 객체죠. 정확하게는 펄슨 클래스의 객체가 만들어지고 네임 어트리뷰트가 초기화가 돼요. 그리고 비즈니스 펄슨만이 갖는 어트리뷰트도 초기화가 돼야 되겠죠. 그거를 초기화해 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부모 클래스 펄슨이 가지고 있는
펄슨이 가지고 있는 say hello를 say hello 메서드를 오버라이드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def say 이름은 달라지면 안 돼요. 이름은 똑같이 say hello라고 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say hello. 요거는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이거는 필요가 없고요. 자, 여기서는 이렇게 한번 여기서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요거는 뭐 자기가 누구다라고 밝히는 건데 이름은 뭐고 뭐 나는 어느 회사에 다니는 회사원이다. 이거를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작성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프린트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여기에 셀프 점 하면 네임이 보이잖아요. 네, 이렇게 네임이 보여요.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속성이 보인단 말이에요. 요거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 저는 무슨 회사의 회사 사원입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는 self company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self company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랍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을 볼까요? 이 부분을 보면 이 부분은 우리가 person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설계할 때 say hello라고 하는 메서드가 했었던 동작과 완전히 동일하죠. 그렇죠? 완전히 동일한 코드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복붙하고 있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만약에 부모 클래스가 변경이 됐어요. 여기가 뭐 좀 다른 기능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럼 차일드 클래스에서도 그 기능이 그대로 동작했으면 좋겠어요. 변경된 기능이. 그럼 어떻게 돼요? 복붙한 이 코드를 또 고쳐줘야 되죠. 그러면 상속을 사용하는 그런 장점이 없어져 버려요. 상속이라고 하는 거는 부모 클래스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부모 클래스의 기능을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거기에 내가 필요한 것만 더 확장하려고 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코드를 복붙을 해버렸기 때문에 부모에서 수정을 해버리면 복붙한 코드까지도 수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그대로 사용을 하는 거면 부모 클래스의 메서드를 사용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코드 대신에 이런 코드는 안 좋은 코드고 이런 코드 대신에 어떻게 하면 좋겠다? 슈퍼점 이라고 하고 say hello로 호출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부모 클래스의 say hello를 명시적으로 직접 호출하는 방법이에요. 부모 클래스 기능을 그대로 사용하겠다. 부모의 기능을 그대로 사용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부모의 기능을 그대로 사용하겠다.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부모의 기능을 그대로 사용한 다음에 내가 부모의 기능을 확장해서 추가 기능을 넣겠다.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보통은 이런 식으로 그
만드시면 됩니다. 물론 이거를 반드시 넣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죠. 부모랑 그냥 이름만 똑같이 하고 부모 기능은 완전히 무시하고 여기서 완전히 새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얘는 사용하지 않으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부모에 있는 기능을 그대로 이용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뭔가 조금만 더 추가를 하고 싶으면 그럴 때는 무엇을 사용하자? 슈퍼를 사용하자 라고 하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런 식으로 그 부모 클래스를 상속받는 클래스와 그 다음에 메서드 오버라이드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자 그러면 실행하셨죠? 셀을 실행하셔야 클래스의 정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길동이라고 하는 회사원 하나 만들어 볼까요? 비즈니스 퍼슨. 자, 비즈니스 퍼슨이라고 생성자를 호출하려고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두 개의 아규먼트를 전달하라고 되어 있죠. 그쵸? 왜 두 개의 아규먼트를 전달하고 되어 있을까요? init 메서드가 name과 company, name과 company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름에다가 home, 일동 이렇게 주고요. company에다가 뭐 IT will 이렇게 줄게요. 자, 이렇게 하면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겠죠. person을 상속받는 비즈니스 퍼슨 인스턴스가 생성이 된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길동 점 하면 뭐가 보일까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네임이라고 하는 속성. 그 다음에 비즈니스 퍼슨만 가지고 있는 컴퍼니라고 하는 속성. 자, 그 다음에 say hello는 하나밖에 안 보이죠. 차일드 클래스에서 오버라이드 했으니까. person도 say hello를 가지고 있고 비즈니스 퍼슨도 say hello를 가지고 있지만 나중에 정의가 된 게 누구예요? 차일드 클래스에 있는 그러니까 즉 비즈니스 퍼슨에 있는 say hello가 나중에 정의가 된 거죠. 그것만 보이는 거라. 자, 그런데 얘를 호출해 보시면은요. 안녕하세요. 저는 홍길동입니다. 이거는 누구의 기능이에요? 부모가 say hello를 해주는 기능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저는 IT를 사원입니다. 라고 하는 이거는 내가 확장한 기능이에요. 차일드 클래스에서 확장한 기능이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게 그 상속에서 메서드 오버라이드에 대한 그런 개념입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슈퍼를 사용하시는 방법이 자바랑 조금 다릅니다. 요거 주의하시고요. 자바에서는 슈퍼를 함수처럼 사용하지 않아요. 슈퍼는 부모 클래스의 주소값을 저장하는 변수라는 개념으로 해서 그냥 슈퍼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괄호를 사용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파이썬에서는 슈퍼라고 하는 게 함수예요. 함수. 부모 클래스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모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어주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함수처럼 호출하시고요. 함수처럼 호출하신 다음에 부모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나 혹은 어트리뷰트 속성들, 그러니까 멤버 변수들이죠. 슈퍼, 함수 호출, 그 다음에 참조 연선자, 그 다음에 어트리뷰트나 메서드들을 써주시면 돼요. 네, 그거 주의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자바에서, 자, 자바에서요. 부모 클래스가 이렇게 있어요. 부모 클래스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 부모 클래스 안에서 뭐 퍼블릭, 보이드, 테스트라고 하는 메서드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클래스가 있어요. 서브 클래스가 있어요. 확장을 합니다. 슈퍼 클래스가 있어요. 자, 여기서 퍼블릭, 보이드, 테스트, 문자열, S. 자, 이런 메서드가 있어요. 자, 여기서 질문 드릴게요. 자바에서 서브 클래스는 테스트를 오버라이드 한 걸까요? 오버라이드 하지 않은 걸까요? 서브라고 하는 클래스는 슈퍼라고 하는 클래스의 테스트 메서드를 오버라이드 한 걸까요? 아닐까요? 아무도 몰라요? 질문을 조금 다르게 드릴까요? 여기 오버라이드라고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오버라이드라고 쓰면 문법적으로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무도 모르세요? 정말? 답변이 아무도 없으시네? 맞아요? 오버라이드 쓸 수 있다. 그럼 오버라이드가 맞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테스트를 차일드에서 오버라이드 한 거다. 한 분은 오버라이드가 맞다. 한 분은 이거는 오버라이드가 아니라 오버로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두 번째 분이 맞습니다. 이거 쓰면 컴파일 에러예요. 자바에서는 이거는 오버라이드 아니에요. 컴파일 에러예요. 컴파일 에러. 이거 빼면 오버라이드를 빼면 정상적으로 문제 없는 클래스예요. 정상적으로 문제가 없는 클래스인데 서브라고 하는 메서드는 테스트라고 하는 메서드를 몇 개 가지고 있을까요? 2개 가지고 있어요. 슈퍼라고 하는 클래스는 테스트 메서드를 하나만 가지고 있지만 서브라고 하는 클래스는 테스트라고 하는 메서드를 2개를 갖게 됩니다. 어떤 메서드, 아규먼트 전달하지 않는 메서드와 아규먼트를 스트링으로 전달해야 되는 메서드. 자바에서는 이걸 뭐라 그래요? 메서드 오버로딩이라고 얘기를 하죠. 같은 이름의 메서드인데 파라미터가 달라서 같은 이름으로 메서드를 여러 개 만들 수 있는 것. 이게 메서드 오버로딩이죠. 실제로 메서드의 개수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2개가 되는 거예요. 서브 입장에서는. 서브 입장에서는 아규먼트가 없는 메서드와 아규먼트 1개짜리 메서드 2개가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오버라이드가 아니에요. 오버로딩이에요.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오버라이드가 아니에요. 오버로딩이에요. 여기에 이게 없을 때 부모가 리턴 타입 보이드고 나도 리턴 타입이 보이드고 부모가 파라미터 가지고 있지 않고 나도 파라미터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얘가 뭐냐면 얘가 오버라이드예요. 자바에서는 메서드의
이름과 메서드의 파라미터와 메서드의 리턴 타입이 모두 다 동일한, 그렇게 해서 다시 만들어주는 게 그게 메서드 오버라이드예요. 그러면 서브는 이제 메서드가 몇 개밖에 안 보인다. 재정이 된 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재정이 된 얘밖에 안 보인다고 해서 얘 위쪽에 있는 테스트를 쓸 수 없는 거는 아니죠. 쓸 수 있어요. 그죠? 슈퍼를 이용하면 얘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슈퍼에 테스트를 호출하겠다 라고 하면 되니까. 얘가 자바에서의 오버라이딩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제가 이거 뭐라 그랬어요? 이거 오버라이드라고 그랬어요. 부모 클래스는 파라미터가 몇 개였죠? 부모 클래스의 이닛 메서드 펄슨으로 가볼까요? 펄슨 클래스 정의한 곳으로 가볼게요. 펄슨 클래스를 정의한 곳으로 가보면 이닛 메서드는 파라미터가 몇 개예요? 셀프 제외하고 파라미터 몇 개예요? 하나예요. 하나. 네, 한 개. 맞아요. 그런데 비즈니스 펄스는 이닛 메서드가 몇 개예요? 파라미터가 두 개예요. 두 개. 파라미터 개수가 다르죠. 자바는 이거는 오버로딩이에요. 이닛 메서드가 두 개가 보여야 돼요. 두 개가 보여야 돼요. 자바는. 근데 이거는 파이썬이에요. 자바가 아니에요. 아까 우리 메서드 호출할 때 보세요. 비즈니스 펄슨이라고 하는 생성자 호출할 때 보면 뭐밖에 안 보여요. 이거 하나밖에 안 보여요. 힌트를 보여주는 이 말풍선, 힌트를 보여주는 말풍선에서 이닛 메서드를 두 개를 보여줬나요? 보여주지 않았어요. 하나밖에 보여주지 않죠. 이것도 오버라이딩이에요. 파이썬에서는 오버라이딩은요, 메서드 이름만 같으면 돼요. 메서드의 파라미터 개수 상관없어요. 파라미터가 다르다고 해서 오버라이딩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름만 같으면 그거는 오버라이딩이에요. 파이썬에서는 메서드 오버로딩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 없다? 함수 오버로딩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다고 말씀드렸죠. 기억 안 나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데. 자, 데프 테스트라고 하는 거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데프 테스트. 이번에는 파라미터를 갖는 이거를 만들었어요. 프린트 하나씩만 넣을까요? 이렇게 할까요? 자, 테스트라고 하는 메서드가 몇 개 있는 상태일까요? 이렇게도 호출할 수 있고 이렇게도 호출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테스트라고 하면 뭐밖에 안 보여요? 파라미터 한 개짜리밖에 안 보여요. 그죠? 자바 같으면 얘를 뭐라 그랬어요? 파라미터가 없는 메서드 한 개, 파라미터가 한 개, 메서드 한 개. 그래서 같은 이름으로 함수가 두 개인 오버로딩, 자바에서는. 근데 파이썬은 오버로딩 개념 없어요. 무조건 오버라이딩이에요. 이름이 같으면 오버라이딩. 얘는 사라져버려요. 얘는 사라져버려요. 같은 이름으로 함수를 만들어버리면
파라미터 개수 상관없이 첫 번째 함수 사라져 버려요. 두 번째 함수만 남아 있게 돼요. 아시겠습니까? 파이썬에서는 오버로딩 개념 없어요. 무조건 오버라이딩이요. 무조건 오버라이딩. 그래서 파이썬에서 뭘 제공하나요? 파이썬에서는 이걸 제공하죠. 디폴트 아규먼트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 디폴트 아규먼트를 제공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만들게 되면 테스트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할 때 아규먼트를 전달하지 않아도 괜찮죠. 그 다음에 아규먼트를 전달해도 되죠. 디폴트 아규먼트를 설정함으로써 파라미터를 아규먼트를 하나도 전달하지 않는 방식으로 메서드를 호출할 수도 있고 아규먼트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함수를 호출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메서드 오버로딩이라고 하는 개념은 없고 디폴트 아규먼트를 제공함으로써 아규먼트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전달하기도 하고 전달하지 않기도 하는 방식으로 함수를 호출하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메서드 이름만 같아버리면 함수 이름만 같아버리면 뭐가 돼버린다? 오버라이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오버라이딩입니다. 오버라이딩. 네, 요거는 제가 정의를 여기다가 해드릴게요. 메서드의 이름만 같으면 오버라이드가 되는 거예요. 오버라이드. 이름만 같으면 다시 얘기하면 뭐랑은 상관없다. 파라미터 개수와 상관없이 부모 클래스에 파라미터가 있었든지 없었든지 차일드 클래스에서 파라미터 개수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이름만 같으면 오버라이드. 자바랑 비교하셔야 돼요. 자바에서는 메서드의 이름과 파라미터가 동일해야 돼요. 파라미터, 타입, 개수, 순서 모두 동일해야 돼요. 파라미터가 동일한 경우 오버라이드예요. 이름만 같아서는 오버라이드가 아닙니다. 메서드의 이름이 같고 파라미터가 다르면 메서드의 이름이 같고 파라미터가 다른 경우는 이건 오버라이딩이 아니라 오버로딩. 같은 이름으로 메서드가 여러 개 있는 것. 오버로딩.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파이썬에서의 오버라이드와 자바에서의 오버라이드가 약간 달라요. 개념은 같아요. 부모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차일드 클래스에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확장해서 뭔가 다른 거를 더 추가하겠다. 혹은 아니면 완전히 새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게 오버라이드예요. 그 개념까지는 똑같아요. 그 개념까지는 똑같지만 문법이 약간 다른 게 뭐냐면 이렇게 파라미터의 개수가 달라도 파이썬은 오버라이드다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자바에서는 이거는 같은 이름의 메서드가 두 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파이썬은 그렇지 않고 하나의 메서드밖에는 남아있지가 않는 거다. 오버라이드다. 요것만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